오늘은 이제 토 일주에 대한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목하고 금을 하고, 그래서 목의 어떤 비겁들과 이제 금의 비겁을 좀 비교를 했었고, 그렇죠? 이런 오행들은 그러니까 먼저 좀 아셔야 돼요. 목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힘. 네,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다른 사람들이랑 계속 연결하려고 해요. 그렇게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이 발달한 사람들은. 근데 금이 발달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금 비견이 많다 그러면은 일단 만나는 사람들만 좀 만나요. 그러니까 분리시키고 서로 경계를 두고 조금 약간 새로운 사람에 대한 경계, 나랑 친하다, 나랑 좀 어느 정도 동질성이 만들어진다, 그러지 않으면은 금이 강한 사람들을 이렇게 차단합니다. 그래서 약간 비겁으로 금이 강하면 사실 만약에 근데 금이 강한데 여기 막 목까지 금극목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러면은 사실 비겁이 많지만 비겁들이랑 같이 지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금이 발달한 사람들은 어떤 일주든지 약간 독립성이 발달한 일들, 딱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고 또는 자기 자리가 있고 남들이랑 많이 교류하지 않으면서 딱 자기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일들, 약간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금은 그런 특징이 있었고, 화는 밖으로 펼쳐지는 것.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강한 어떤 인식이 있었죠. 네. 특히 화는 관계 맺고 있는 중이라서 화가 발달한 사람들은 굉장히 예의 발라요. 예의 바른 것처럼 보여요. 네, 사람에 대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겁도 사람에 대한 인식이긴 하지만 화가 있는 사람들도 이미 화라고 하는 거는 다양하게 관계 맺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 그 자체가 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가 발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이제 다가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눈치? 좀 이런 것들이 또 빠르기도 하죠. 네. 그런 거. 근데 수는 또 반대였죠. 수는 아래로 내려가고 좀 이렇게 응집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해서 사유하고 먼저 일단은 좀 관찰하고 이런 게 좀 수일주였죠. 그 비겁들도 그런 식으로 비겁이 있어도 이제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뭔가 일을 같이 한다고 해도 그게 막 밖으로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는 일들, 약간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약간 바닥으로 깔린 일들, 좀 습한 일들,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죠. 네, 목금은 비견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거를 록이라고 합니다. 록. 네, 근데 제가 이제 토를 따로 뺀 이유는 일지에 비견이 있어요. 토도. 그렇죠? 근데 일지 비견을 토는 록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토는 무토 같은 경우는 사화가 록이고 기토 같은 경우는 우화가 록입니다. 그러니까 무토는 어떻게 보면 병화와 록을 공유하고 기토는 정화와 록을 공유해요. 네, 이런 의미 자체가 이미 화생토가 거의 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리에서는 화생토를 거의 한 덩어리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화가 아까 인간관계가 지금 맺어져 있는 사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토라는 영역 안에서 사람들이 관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화생토가 됐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리에서는 무토와 사화의 록을 똑같이 사화라는 것으로, 병화와 무토의 록을 사화라는 것으로 공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체로 이제 일지에 비겁이 있으면 다른 오행들은 이 비겁에 대응해서 자기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견, 겁재는 뭐 양인이긴 하지만 일단 록이 있다라는 거, 비견에 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녹봉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취직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견이 록이 되고 그것이 내가 녹봉을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데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한다. 다른 비견들, 다른 사람들에 대응해서 내가 경쟁력을 갖추고자 굉장히 노력한다. 이런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거든요. 근데 토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토는 사이, 중간, 변환하는 중, 변환 중, 그 가운데예요. 가운데. 그래서 토로 비견이 있다고 해도 사실 토에 비견이 많아지면 그냥 가운데에 있으려고 하는 힘이 강해지는 거지, 그것으로 내가 사회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어떤 그런 힘으로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토한테 사회적인 경쟁력을 어떻게 보면 갖추게 하는 것은 이 화입니다. 화생토가 지속적으로 된다라는 거는 내가 토라고 하는 것 안에 화라는 정신, 화라고 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계속 흡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성이죠. 토한테는 결국에 인성인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져서 우리 사회에서 내가 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뭔가 활동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내가 흡수하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토한테는 사화가 록이 되고 기토한테는 오화가 록이 됩니다. 결국에 화생토로 공부한 것, 화생토로 받아들이는 것,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형성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의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요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를 제가 따로 마지막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무토와 기토도 나눠봐야겠죠. 천간에서. 무토는 A와 B 사이를 그냥 차이로 남겨두는 거예요. 이 사이를 뭔가 새로운 것으로 섞는 게 아니라 A와 B를 구분해서 그 사이에는 텅 빈 상태로 놔둬요. 그러면은 A와 B의 차별 지점은 더 부각이 됩니다. 더 부각을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무토의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무토는 좌우를 조망하되, 좌우를 살피되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더 확연하게 자기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겠다. 얘는 A는 A의 입장이고 B는 B의 입장이 있구나. 그거를 그냥 이해하는 상태가 B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자기는 개입하지 않아요. 무토는 화에서 토로 이렇게 넘어갈 때 그 무토가 처음에 있고 기토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무토는 어떻게 보면 양의 목화라는 양의 마당을 만들어 주기는 하지만 화에서는 이미 약간은 한 발자국 떨어져 있어요. 화의 세상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내가 화에 개입해서 뭔가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거기서 뭔가 생산적인 일들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조망하는 역할? 네, 그런 것이 이제 무토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토는 다르죠. 기토는 A와 B가 있으면 이제 이거를 섞어요. 네, 기토는 음의 영역을 바탕을 만들어주는 그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음양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나누면은 양이 보이는 것이고 음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물질과 정신을 나누자면 물질이 음이고 정신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물질화돼 있다라는 거는 이미 껍데기가 단단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을 갖추고 있는 것, 뭔가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 이런 것 자체는 음이에요. 그래서 기토에서부터 이제 음을 만들어주는 시작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음을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새로운 것을 화라고 하는 정신, 화라고 하는 나의 가능성을
밖으로 완전히 펼쳐서 그것을 어떤 일정한 모양에다가 이 정신을 담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음으로 점차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토는 A와 B라는 것을 섞어서 자기 안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무토는 자기는 그냥 양옆을 바라보고 있고 그 안에는 텅 빈 상태, 차이를 계속 구분하면서 서로의 각자의 차별성을 그 상태로 놔두는 것. 기토는 얘네들을 섞으면서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무토와 기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토는 대표적으로 고중하다라고 얘기해요. 고중. 위에 있어요. 똑같은 토지만 얘는 위에서 바라보는 역할을 해요. 네, 기토는 대표적으로 이제 비습하다고 해요. 완전히 아래로 내려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역에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온갖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이제 비습이라는 것으로 이제 대표되는 기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기토가 기토의 특징이기도 한데 약간 축토의 특징이랑도 비슷하기도 한데, 기토 안에 뭐가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특히 이제 물질적인 거, 뭔가 물건, 돈, 뭔가 나한테 필요로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기토는 잘 담아두고 있다가 물론 이제 나중에 잘 꺼내서 쓰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축으로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옛날 온갖 것들을 다 담아두고, 야 이거 언젠가 쓸 거야, 아니 버리지 마, 그거 언젠가 필요해, 다 담아놓고 안에 있습니다. 네. 무토는 그런 걸 잘 안 해요. 뭔가 필요가 없다 그럼 바로바로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네, 그거를 또 그냥 있는 채로 놔두지 그걸 뭔가 실용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골동품으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무토의 영역에 들어온다면 그 상태로. 네. 그렇게 되는 것을 좀 이제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토, 기토가 있다라는 거는 다른 글자들이 옆에 왔을 때 다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관관계도 얘의 특징을 보시고, 얘가 만약에 옆에 개수가 이렇게 붙는다 그러면은 무토가 개수를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개수는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습하고 그런데 무토를 만나면 개수가 일정성을 갖게 되고 어느 정도는 고중함을 갖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개수한테는 정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토를 만나는 글자는 기토의 성향을 또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간목은 상향지기가 강하고 위로 계속 뻗어가면서 자기가 상징성으로 남으려고 하는 게 큰데, 기토라는 정제를 받아들인 간목은 막 위로만 그냥 무한정 뻗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영역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생산적인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강해집니다. 네, 이런 관계들도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게 이제 무토가 진토 위에 있을 때, 술토 위에 있을 때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제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진토와 술토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진토는 안에 먼저 이렇게 써볼게요. 네, 이렇게 을, 개, 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 개수, 수라는 것의 고지예요. 네. 지지에서 토는 다 고지라고 해서 옛날의 것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을목은 지난 달의 계절이 넘어온 것, 개수는 지난 계절이 넘어온 것, 겨울, 그렇죠? 그래서 봄이 넘어온 것, 겨울이 넘어온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로 있다라는 거는 겨울, 지난 계절의 기운이 넘어온 건데, 이거는 이미 의미화되어 있고 정신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라는 게 수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이 수를 목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밖으로 내보내겠다, 이런 의미가 큰 게
진토입니다. 네, 물론 여기서 수생목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투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뭐 수생목을 하고 뭐 목극토를 하고 이런 거를 지장간 안에서는 뭐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중에 이런 지장간이 있다라는 거는 진토의 욕망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진토의 에너지의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게 결국에는 지장간이거든요. 근데 이 진토라고 하는 에너지의 방향성은 개수라고 하는 겨울에 씨앗으로 품었던 것을 이것을 변환시켜서 을목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서 이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진토입니다. 그래서 진토는 열어서 섞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진토예요. 그래서 목의 계절에서 화의 계절로 가고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게 진월입니다. 그러니까 진월의 특징은 물론 이제 난하고 습한 것을 먼저 봐야 되지만 진토라는 것 자체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으로 쭉 뻗어 나가다가 화로 펼쳐지는 그 중간에서 화가 잘 펼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진토라는 마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의 마무리이기도 하지만 화의 시작이기도 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토에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럼 여기에는 어떤 글자가 들어있냐? 신정무가 들어있죠. 그렇죠? 요것도 이제 지난 달의 계절, 가을의 계절이 넘어온 거, 그 다음에 이건 지난 계절, 여름의 계절이 넘어온 거,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재의 무토, 술토의 기운인 무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술토의 욕망은, 술토의 에너지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이 화를 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더 안으로 보관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화가 정신이라면 이 안에 안을 담고 있는 것이 화고 이 바깥의 껍질은 결국에 이제 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다 이렇게 형체를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금이라는 껍질 안에 화가 담겨 있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렇게 피부가 있잖아요. 피부 안에 우리 정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화라고 생명력 뭐 이런 것들을 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술토의 에너지의 방향성은 금이라는 껍질 안에 이 화를 잘 담아서 뭐로 가냐면 얘는 수라고 하는 것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금에서 수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게 술토입니다. 그러니까 금에서 수로 간다라는 거는 더 압축하고 더 잘라내고 해서 완전 단일한 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거는 화라고 하는 정신이에요. 화가 있어야지 수 안에는 사실 화가 있는 거거든요. 겉에 껍질이 단단하게 수라는 것으로 있고 그 안에 이렇게 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봄이 되면은 이 수 안에 있는 사실 이 개수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개수로 만들어진 거는 결국 화를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씨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토는 닫아서 보관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진토는 계속 주변이 계속 번져가면서 변화하는 것, 열어서 섞으면서 주변과 계속 섞여가면서 자기가 그 주변에 맞추기도 하고 주변을 또 변화시키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진토의 기운이라면 술토는 닫힘이에요. 네, 그래서 외부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신중하고 자기가 하고 있던 것들을 잘 바꾸지 않는 게 또 술토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토가 있으면은 뭔가 변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자기도 거기에 좀 잘 따라서 맞춰요. 근데 술토는 자기가 하던 패턴이 아니면은 잘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하던 패턴을 계속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10년 전에 머리 스타일 그냥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옛날 쓰던 안경 지금도 쓰고 있는 거고, 옛날에 가던 맛집 지금도 가고 있는 거고, 만약에 한 군데 자기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를 쭉 하는 게 술토예요.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의 이 아래 있는 거에 따라서 무토의 성향이 달라지는 거죠.